생애 주기에 따른 자산 포트폴리오의 진화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투자전략 브랜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대와 재무 상황의 변화에 맞춘 최적의 포트폴리오 재편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소득 정점기에서의 올바른 자산 유임 가치와 은퇴 직전 직면하게 되는 수익률 순서 위험을 구조적으로 방어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40 세대는 주택자금과 모기지 상환으로 현금이 묶이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금융자산 투자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은 캐나다 정착의 훌륭한 기반이지만 유동성이 극도로 결여된 자산입니다. 모든 자본이 부동산에 묶일 경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나 금리 인상 시기에 대응할 현금 흐름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이 창출하는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이 시기에 시작하지 않으면 은퇴 시점에 도달하여 자산의 현금화가 매우 어려워지는 유동성 경색에 직면할 위험이 커집니다. 한정된 여유자금만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적립식 투자가 가장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입니다. 몰개지 상환액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금융자산에 매월 투입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캐나다의 비과세 계좌나 세금 이연 계좌를 활용하여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본을 장기적으로 시장에 묶어두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기에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뼈대로 삼아야 할 핵심 자산군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본 증식에 초점을 맞춘 주식형 자산입니다. 30대와 40대 인구 통계는 일반적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한 돈을 써야 할 시기가 오기 전까지 시장 침체를 견딜 수 있는 최소 20년의 기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배당이나 이자 수익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우량 기업들의 지분이나 폭넓게 분산된 시장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자산군을 포트폴리오의 주축으로 구성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정점에 달하는 4050 세대, 유입되는 큰 자금으로 부를 확장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설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이 시기에는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쫓는 방식에서 벗어나 거시경제의 사이클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적 자산 배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대체자산들을 결합하여 포트폴리오 자체를 변동성을 통제하고 세금 효율성을 최적화하여 실질적인 세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본업에 집중하며 전문 운용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더 적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회 비용과 감정적 오류의 통제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0대, 50대 시기에 본업이 아닌 주식창에 시간을 쏟는 것은 상당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는 시장의 공포와 탐욕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에게 자산을 위임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 대행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규정에 입각한 시스템 매매를 통해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방어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종목 선정과 비교할 때 전문 운용사가 구축하는 포트폴리오는 구조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기왕급 수준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접근성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종종 자신이 아는 제한된 정보와 편향된 시각으로 주식을 고르지만 전문 운용사는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설계합니다.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해칭 장치를 마련해두며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채권 시장이나 대체 투자 상품을 편입하여 구조적으로 더욱 치밀한 리스크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은퇴를 앞둔 5060 세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노후 계획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까? 은퇴 시점의 급격한 시장 하락은 단순한 자산 감소를 넘어 노후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를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써야 하는 시기에 포트폴리오에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하면 하락한 자산에서 동일한 생활비를 빼내야 하므로 자산의 소진 속도가 구조적으로 가속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훼손된 자산은 은퇴 후에 제한된 시간과 소득 부재로 인해 회복하는 데 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사실상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직전 강한 하락장을 겪을 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 차이를 수치적 사례로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100만 불의 은퇴 자금을 가진 두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5만 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퇴 첫 해 시장이 20% 하락했다고 가정합시다. 주식에 100% 몰려있던 포트폴리오는 80만 불로 줄고 여기에 5만 불을 인출하면 75만 불이 남습니다. 원금을 회복하려면 다음에 약 33%의 수익이 나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수치입니다. 반면 채권과 현금성 자산을 40% 편입하여 하락을 8% 선으로 방어한 포트폴리오는 92만 불에서 5만 불을 인출하여 87만 불이 남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자산의 조기 소진 위험과 안정적인 장기 보존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 위기 시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노후 생활비를 지켜내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어 자산은 무엇입니까? 고품질의 우량 채권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배당 수익 자산, 그리고 시장 하락 시 원금의 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화 상품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시장이 극심한 변동을 보일 때 포트폴리오의 하락폭을 제한하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식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체력을 벌어주고 약세장에서도 포트폴리오의 훼손 없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 맞는 포트폴리오 변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투자전략 브랜든이었습니다.